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중학생이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지도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모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6월 18세기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와 조선 선조 시기 한일 간 교류가 담긴 일본의 옛 서적인 풍공류 보도략 학원 등 2점의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했습니다. 일본이 흥분하고 있는 점은 조군이 제공한 지도에 동해가 시 오브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군 역시 지도를 기증하며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께서 오래된 지도를 구하셨는데 1700년대에 영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며 일본이 다시는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한 중학생이 청와대로 18세기 세계 지도 등을 기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일본 측 주장이 역사 왜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전해진 고지도는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이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계명대학으로부터 역시 18세기에 영국에서 한국해로 표기된 지도를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1750년대에 제작된 한국해가 표기된 지도를 한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한국해는 물론이고 울릉도와 독도까지 한국령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역사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1646년 영국 귀족 로버트 더들리는 세계 최초의 해도를 제작했는데 그곳에는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는 17세기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의 귀족이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탐험가 겸 지도 제작자로 최초의 세계 해도인 바다의 신비를 제작한 인물입니다. 동해는 그때에도 한국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50여 점 이상의 한국해 표기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의 설득력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해라는 명칭은 당시 일본에서 나왔다는 의견입니다. 지도에는 현재의 동해 해역이 한국해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 가고시마 남단 해역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일문화연구소장 김문길 소장은 폐쇄된 17세기 조선에 비해 개방적이었던 일본인로부터 해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나왔을 것이라며 이 지도에 나타난 한국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은 당시 일본인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문부성사나 국제일본문화센터 소장품으로 일본 학계의 검증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 바다 지도에도 분명히 동해가 한국해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소장은 지금까지 19세기, 18세기 고지도를 발견한 바 있지만 17세기 지도는 처음 확인한 것이라며 방위 개념에 따른 동해 명칭보다는 이 지도대로 한국해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지도를 담당하는 일본인 관계자도 19세기 이후에야 일본의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했다며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학생이 또한 이런 고지도를 청와대에 기증해 한국해의 맥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대견한 것이겠죠. 또한 서양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료를 매우 중요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다방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현재 동해나 일본의 논란보다는 오히려 한국해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날조라며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이므로 무슨 자료든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당국은 1965년 청구권 협상을 내세우며 아베 전 총리를 위시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했고 G7 회의에서조차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서의 역사적 가치를 갖는 지도가 공개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에 맞대응하는 뉴스가 일본에서 나옵니다. 바로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인 자료가 밝혀졌다면서 질 수 없다는 듯이 보도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이 동해를 한국해라고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일본은 한국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로 맞받아칩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나 일본 영토임을 명확하게 기록한 1953년과 54년에 미국 정부가 제작한 항공지도 2장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상에서 경계선이 독도보다 위에 있으며 일본 측 영토에 있으니 독도는 반드시 일본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일본 땅을 확정하는 일본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화조약이란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2차 대전 항복 이후 미일 간의 평화조약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반색하는 이유는 드디어 증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해온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냉전 시대에 급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빈틈으로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바 없으며 그곳은 곧 일본 영토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공군의 지도가 나왔다며 미국 정부가 만든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지도상 자신들의 주장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일본 네티즌들은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베스트 댓글을 받은 네티즌은 이 사안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상 독도를 100년 이상 시루지배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국제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네티즌들은 독도에서 일본 어부가 강치잡이를 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이 일제강점시대에 불법으로 독도 강치잡이를 하여 독도 강치가 멸종되었음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수자원을 수탈해간 것을 인정한 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포츠담 회담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포츠담 선언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했는데 포츠담 선언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다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한국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평화조약 회담에서도 처음부터 독도가 한국령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미국에 끊임없이 로비를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을 앞둔 시점에 한국 영토 부분에서 독도를 삭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이 이에 반대했고 이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삭제한 것은 연합군의 포츠담 회담을 무시한 것이고 일본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일본의 미국 공군지도 독도 일본령 주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억지라는 것이 곧바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의 항공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식별구역을 보면 독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포함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영토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의 정보를 식별해 방어가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항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항공지대에 표시된 짧은 점선을 가지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이런 항공차트 지도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단치 않은 자료로 호들갑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짧은 점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일본이고 왼쪽은 한국이라는 간략한 표기로 보인다며 방향을 구분한 것이 국경선은 아니다 하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속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히 한국과 같이 역사적 갈등이 잦은 국가에는 일본 당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주장을 잘 엿볼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해당 이슈에 유리한 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억지가 나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뉴스는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에게도 좀 더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그러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대마도나 기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일본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고 도발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한국해 뉴스에 발끈하면서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양국의 외교 갈등이 지속되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을 인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긴 증거로 만들겠다고 개최 의욕을 나타냈다. 23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 추진본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 본부장인 스가 총리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서 개최해 동일본대 지진 재해지가 훌륭하게 부흥을 달성했다는 모습을 세계에 발신하는 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내년 7월과 8월 개최하는 데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날 추진본부 회의는 지난달 16일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모든 강요가 참석했다. 스가 총리는 선수, 대회 관계자, 관객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코로나19 검사의 이상적인 방법, 보건, 의료 체질 확보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정리하고 있는 감염증 대책에 대한 중간 보고에 대해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을 중심으로 검토를 가속하라고 요청했다.
사이버 테러와 경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올해 7월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아베, 마리오로 부활 도쿄올림픽 명예 최고 고문 맡는다. 지난달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에 취임한다. 모리 요시로 대회 조직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대회 유치 당시 신세를 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본인도 기꺼이 승낙했다며 대회 성공을 서포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는 총리 재임 시절 당연직으로 조직위 최고고문, 의장을 맡았지만 퇴임 이후 이 역할은 신임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에게 승계되고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었다. 올림픽은 2021년 7월 개막한다. 아베는 2012년 말 2차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유치 작업을 직접 챙길 만큼 올림픽에 큰 애착을 가져왔다. 올림픽을 경기 침체 탈출의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취임 직후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해당국의 IOC 위원이 있는지 등을 챙기는 등 직접 유치 작업을 벌였고 2013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IOC 총회에도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설득 발언을 했다. 이날 올림픽 개최권은 도쿄에 돌아갔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대회식에선 일본산 유명 게임 캐릭터 마리오 분장을 하고 나오는 깜짝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차기 개최국 정상이 직접 무대에 올라 다음 대회를 홍보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대회 정상 개최가 어려워졌을 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정을 늦추다 IOC와 1년 연기에 합의했다. 반드시 자신의 임기 내에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지병 악화를 이유로 중도 사임하면서 올림픽과 연이 끊기는 듯했으나 퇴임 한 달도 안 돼 조직위가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다시 아베에게 역할을 맡겼다. 도쿄올림픽의 상징으로서 아베가 국내외에 갖는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모리 위원장은 지난달 아베가 공식 퇴임한 직후에도 아베 전 총리에게 포지션을 드려야 한다. 개회식에 함께 서서 세계 선수와 관객을 맡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 79%가 감염 확산 우려. 2021년에 열릴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 79%가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재팬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도쿄도 정부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심 자원봉사자 13,480명 가운데 75.1%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도쿄도가 조성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회 기간 중 무엇에 우려하는가에 대한 객관식 질문에 자원봉사자 79%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우려한다고 답했고 49.3%는 대회가 연기돼 봉사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자원봉사 훈련 과정에 대해선 76.1%가 여름철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와 고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고 58.6%는 심장 제세동기 사용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도쿄도는 내년 봄에 시작할 자원봉사자 훈련 기간 전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책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도심 자원봉사자와 필드 자원봉사자로 나뉜다. 도심 자원봉사자는 도쿄에서 관광객 안내를 맡는다. 필드 자원봉사자는 경기장과 선수촌에서 활동하며 약 8만 명에 이른다. 도쿄올림픽은 2020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1년으로 지난 3월에 연기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는 비용 절감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 도쿄올림픽은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